시작되고 있나요? 자, 벌써 우리 기말고사가 이제 한 달도 안 남고 한 4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우리 이번 시험 범위는 진도가 다 나가고, 이제 뭐 시간이 아주 한 3, 4주 남았지만, 그 기간 동안 좀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다루어지는지 한번 문제풀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눠준 그 문제들 이미 좀 풀어보고 나서 좀 설명을 듣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항상 문제풀이는 먼저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그리고 설명을 듣고 그 모르는 것들이 어떤 부분인지 좀 체크해보고 그리고 설명드리면서 해결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문제에 대한 적응력도 이제 많이 이렇게 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데 우리 중간고사 그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 앞에 신경계도 있고 우리 그 이후에 호르몬부터 문제는 호르몬부터 다루겠지만 시험 범위는 신경계부터 같이 들어간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요. 그리고 뭐 여유가 되면 문제풀이 해보고 나서 여유가 되면 뭐 그 앞부분도 한번 다뤄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어쨌거나 우리 지금 중간고사 이후 범위에 해당하는 범위들 호르몬과 항상성 그리고 방어작용에 대해서 우리 좀 문제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호르몬 A와 B의 분비 경로를 나타낸 겁니다. 자, 호르몬 A와 B는 각각 티록신과 에피네프린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 나와 있는 자, 두 종류의 호르몬의 분비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티록신과 에피네프린의 분비는 자, 티록신은 어디에서 분비됐죠? 갑상샘에서 분비됐죠. 그래서 갑상샘에서 분비되어지는 티록신은 갑상샘이 먼저 자극을 받아야 되고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있어요. 그래서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는 뇌하수체 전엽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분비되어져야 되고 그 뇌하수체 전엽도 시상하부에서 조절 호르몬 그래서 조절 호르몬, 자극 호르몬 그리고 갑상샘에서 호르몬이 분비되어지는 거니까 A와 B 중에 B가 티록신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에는 부신 속질에서 분비되어져서 부신 속질이 에피네프린을 분비하려면 교감신경의 신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호르몬 A는 에피네프린이 되겠죠. 자, 그러면 A가 에피네프린, B가 티록신이라는 게 확인이 되어지니까 자, A는 부신 겉질에서 분비되어진다. 부신 겉질이 아니라 부신 속질에서 분비되어지는 호르몬이었고요. 자, 기억은 신경에 의한 조절인 거죠. 신경에 의해서. 그리고 니은은 자, 조절 호르몬, 자극 호르몬, 호르몬에 의한 분비 조절. 니은은 맞고요. B가 과다 분비되어지면 티록신이 과다 분비되어지면 호르몬의 분비는 피드백, 대부분이 음성 피드백으로 분비되어진댔죠. 자, 니은이 내분비샘을 자극하고 디귿이 내분비샘을 또 자극하면 호르몬 B가 나오면 표적기관에 작용하지만 이 호르몬 B의 분비가 피드백으로 음성으로 작용해서 니은과 디귿의 분비를 억제시키겠죠. 그래서 B가 과다 분비되면 디귿의 과정이 촉진되는 것이 아니라 억제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맞는 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자, 이런 문제들 이제 뭐 이 단원의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 내용들에서 많이 다뤄질 수 있으니까 유형은 좀 잘 익혀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 사람의 호르몬 ABC의 특성, 기억과 니은에 대한 유무를 나타냈고요. 자, 기억과 니은은 순서 없이 표에서 나타냈고요. 자, ABC는 자, 각각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인슐린 중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 특성에 해당하는 지금 이 문제에서는 호르몬 그리고 아니면 어떤 물질 아니면 어떤 대상이 되어지면 그 특성에다가 이에 해당하는 것들을 좀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인슐린 중에 이자의 내분비샘에서 분비되어지는 호르몬 글루카곤과 인슐린인 거죠.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호르몬,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혈당량을 감소시켜주는 호르몬이 이에 해당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간에서 글리코젠의 합성을 촉진한다.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저장해서 그래서
혈당량, 포도당의 양을 줄여주는 호르몬. 그래서 혈당량을 줄여주는 호르몬이니까 인슐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A, B, C 중에 이 두 가지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A가, 얘가 인슐린이 되겠고요. 그 중에 하나만의 특징만 가지고 있는 B가 얘가 글루카곤이 되겠고, 자, 이 두 가지 특징에 모두 특징을 안 가지고 있는 C는 한 번도 언급 안 된 에피네프린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인슐린과 글루카곤과 인슐린 모두 이 두 가지 모두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요 내용이 기억에 해당이 되겠고, 인슐린만 해당하는 요 내용이 니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특성이라든지 호르몬 아니면 어떤 물질 특성 이러한 것들을 찾아보고 나서 보기를 해결하면 어렵지 않게 될 겁니다. 보기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자, 기억은 이자의 내분비샘에서 분비되어진다는 내용이 맞겠고요. 자, A는 인슐린이니까 A는 에피네프린이 아닌 것이고요. 인슐린이고요. B와 C는 글루카곤과 에피네프린은 기량작용. 자, 기량작용하는 것은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작용인 거죠. 그래서 B와 C가 아니라 A와 B가 기량작용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맞는 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정상인이 운동할 때 호르몬 X와 Y의 혈중 농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보니까 운동을 시작하고 났을 때 X와 Y의 농도 변화를 나타냈네요. 자, 우리 운동을 하게 되면 평상시에 비해서 에너지 소비가 그만큼 증가하겠죠? 그러면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에너지원, 포도당이 그만큼 필요하겠죠. 그래서 운동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포도당이 많이 필요하니까 포도당의 양을 늘려주는,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호르몬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X와 Y는 인슐린과 글루카곤 중에, 자, 먼저 Y는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니까 운동이 시작된 다음에 포도당 양이 많이 필요할수록 농도가 높아지는 호르몬이니까 얘가 글루카곤이 되겠고요. 그리고 반대로 혈당량을 낮춰주는 인슐린은 농도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X가 인슐린, Y가 글루카곤이라는 게 해결이 되어지고요. 자, X는 인슐린이다. 맞겠죠. Y는, 자,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선, 자, 글리코젠을 합성하는 것이 아니라 글리코젠을 분해해서 혈당량을 증가시키니까 이 내용을 촉진하는 건 틀렸고요. 자, 어쨌거나 X와 Y,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기량작용을 한다는 내용은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과 디귿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4번. 이자에서 분비되는 혈당량 조절 호르몬 기억과 지금 계속 혈당량과 관련해서 비슷비슷한 호르몬이 계속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호르몬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인슐린과 글루카곤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또 티록신도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니까 이 내용들은 계속 문제 반복으로 풀이하면서 확실하게 익혀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자의 모습이고요. 이자에서 내분비샘에 해당하는, 그래서 알파세포와 베타세포로 구분이 되어지고요. 알파세포에서 호르몬 니은이 분비되어지는데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분비되어진다고 그랬죠. 그리고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어진다.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기억은 인슐린은 간세포에서 글리코젠의 분해를 촉진한다. 인슐린 혈당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포도당을 통해 글리코젠 합성을 촉진하는 거죠. 자, 글리코젠이 분해되면 혈당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 자, 이자에 연결된 교감신경을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기억의 분비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니은의 분비를 촉진하게 되는 것이고요. 식사 후 혈당량이 높아지게 되면 혈당량을 감소시켜야겠죠. 그래서 감소시키는 글루카곤 분비는 감소한다. 글루카곤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거니까 증가시키는 호르몬은 감소되고 인슐린이 분비가 되어지겠죠. 여기까지 보고 혹시 증가한 거하고 다 틀렸는지 잠깐 움찔했었어요. 그래서 식사 후 혈당량이 높아지면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호르몬은 감소되는 거. 요건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맞는 건 디귿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교감신경 기억과 교감신경 니은을 통해서 혈당량 조절 경로를 나타낸 것이고 호르몬 X와 Y가 인슐린, 글루카곤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자, 그림을 보니까 기억은 앞에 게 길고 뒤에 게 짧으네요. 얘가 부교감신경인 것이고요. 아래 게 앞에 게 짧고 뒤에 게 기네요. 얘가 교감신경이 되겠고. 자, 혈당량 조절에 관여하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자, 인슐린은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분비 자극받죠. 그래서 X가 인슐린인 것이고, 교감신경에 의해서 분비가 촉진되어지는 글루카곤, Y가 글루카곤. 그래서 인슐린, 내용도 나와 있네요. 인슐린은 혈당량을 감소시켜주는 호르몬,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호르몬. 이 내용까지 나와 있다. 자, 그럼 이에 대한 내용 확인하고 보기에 대한 설명 보면, 자, 기억과 니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은, 자, 교감신경이 됐건 부교감신경이 됐건 이전에선 둘 다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어지고, 부교감신경에서 아세틸콜린. 근데 교감신경,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는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경절 이전 말단에서 분비되어지는 신경전달 물질은 같고요. 자, 니은, 교감신경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의 회색질에 존재한다. 이 내용은 척수의 그 속질이냐 겉질이냐 회색질이냐 백색질이냐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척수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감신경은 척수에서 뻗어져 나온다고 그랬죠. 부교감신경은 대부분은 이제 뇌에서 각각 조절해주는 중추, 그리고 척수 끝에서만 방광만 척수 끝에서 나오고, 부교감신경은 뇌에서 나오게 되는데, 교감신경은 척수에서 뻗어져 나오는, 척수에 그 신경세포가 존재한다는 거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호르몬 Y, 글루카곤은 알파세포에서 분비되어지는 거 맞겠죠. 자, 그래서 맞는 건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6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당량 조절 과정의 일부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혈당량의 변화에 따라서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A와 B의 작용에 대해서, 자, 보니까 A는 고혈당일 때 분비되어지네. 고혈당일 때 혈당량을 낮춰주는 인슐린이 되겠고요. 저혈당일 때 B가 분비되어지니까 저혈당일 때 혈당량을 높여줘야 되는 글루카곤, 이자에서 분비되어지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내용. 그래서 A는 인슐린 맞고요. B, 글루카곤은 간세포에서 글리코젠의 합성, 혈당량을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글리코젠을 오히려 분해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합성 촉진하는 거 아니고요. 자, 인슐린과 글루카곤 모두, 자, 혈액으로, 호르몬은 혈액으로 분비되어서 혈액을 타고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과 니은 3번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와나는 정상인에서 각각 기억과 니은의 변화량에 따른 ADH의 농도를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기억과 니은은 혈장 삼투압과 전체 혈액량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 자, ADH가 뭐였죠? 항인효 호르몬. 자, 항인효 호르몬에 대한 이러한 자료들이 또 이제 많이 나와요. 항상성 유지에서 항인효 호르몬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다뤄지니까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항인효 호르몬이 나오면 항인효 호르몬은, 자, 오줌량을 줄여주는 호르몬이다. 어떻게? 수분을 재흡수해서 재흡수해주는 걸 높여줘서, 어디서? 콩팥에서 수분의 재흡수량을 증가시켜서 오줌량을 감소시킨다. 그러다 보니까 오줌량이 줄어들면 오줌의 농도, 오줌 농도 증가시켜줄 호르몬인 것이고요. 반면 우리 몸의 농도는, 우리 몸의 여기서 나온 것처럼 혈장의 농도는 줄여주는, 혈장 삼투압을 감소시켜주는 호르몬들인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이 기록하고, 이 문제에서는 뭐 아주 많이 어렵게는 안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좀 적어 둬보고요. 자, 이제 그래프를 살펴볼 건데, 자, 보세요. 기억은, 자, 값이 낮을수록 변화량이 감소할수록 ADH의 농도가 증가하고요. 니은은 값이 높을수록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혈장 삼투압과 혈액량 중에, 자, 먼저 혈장 삼투압, 우리 몸의 농도가 높을수록 ADH는 농도를 감소시켜주는 호르몬이니까 농도가 높을수록 분비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니은이 혈장 삼투압에 따른
ADH의 농도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억은 감소할수록 우리 몸의 혈액량이 감소하면 혈액을 늘려야겠죠? 그래서 제흡수에서 혈액력을 보충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할 때 혈액량으로 설명하지 않고 혈압으로. 혈액량이 많아지면 혈압이 높아지고 혈액량이 적어지면 혈압이 감소하니까 혈압과 혈액량이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혈액량이 감소할수록 ADH가 증가하는. 그래서 기억은 혈액량에 따른 ADH 농도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가 되겠죠. 그럼 이제 보기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자, 니은은 혈장 삼투압 맞겠고요. 자, 콩팥은 ADH. ADH는 콩팥에서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해 주기 때문에 콩팥이 표적기관이 맞고요. 자, 가에서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은, 자, 항인 호르몬 오줌량을 줄여주는 호르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T1과 T2를 비교해 보면 T1일 때가 오줌 줄이는, 오줌 감소하는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니까 이때가 오줌이 더 적겠죠. 그래서 T1에서가 오줌량이 많다는 잘못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맞는 건 3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8번도 좀 비슷한 문제입니다. 자, 이제 하나 새로운 게 또 추가가 되고요. 정상인의 혈장 삼투압에 따른 혈중 ADH 농도를 나타냈고요. 자, 나는 사람이 1리터의 물을 섭취한 후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을 줬네요. 자, 가의 그림은 혈장 삼투압 앞에 7번 문제와 같이 혈장 삼투압에 따라, 자, ADH 농도가 혈장 삼투압 우리 몸의 농도가 높아지면 물을 재흡수해서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ADH가 분비되는 거죠. 그래서 ADH 농도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오른쪽에 나에 있는 그림은, 자, 물을 섭취하기 전에 오줌이 이만큼 정상적으로 생성되다가 물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 물이 많이 공급되어지니까, 물이 많아지니까 농도가 낮아지니까 물을 많이 버려야겠죠. 그래서 오줌 생성량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많이 오줌으로 내보내게 되어지면 다시 농도가 감소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겠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뭐 ADH 농도를 비교하라는 뭐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주의 깊게 보고, 자, 일단 기억, ADH는, 자, 항인 호르몬은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어지는 호르몬이었죠. 다시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자, 가에서 오줌의 삼투압은, 자, 오줌의 삼투압이에요. 오줌의 농도를 생각하면 돼요. 자, P2일 때보다 P1일 때, 자, 예, ADH는 오줌량을 줄여서 오줌의 농도는 높여주는 호르몬인 거죠. 그래서 ADH가 많이 분비되면 분비될수록 오줌의 농도는 높아지겠지. 그래서 오줌의 삼투압, 오줌의 농도는, 자, P2일 때가 더 농도가 높겠죠. 그래서 P1일 때가 높다고 했으니까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요. 이번엔 나에서 혈장 삼투압에 대해서 구간 1이, 자, 혈장 삼투압은, 자, 물 먹기 전에 혈장 삼투압에서 물을 먹으니까 우리 몸에 물이 많이 공급되어져서 우리 몸의 농도가 낮아지겠죠. 농도가 낮아지니까 물을 버리려고 오줌을 많이 생산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오줌을 많이 생산하고 있다는 얘기는 혈장 삼투압이 낮다는 얘기겠죠. 그러다가 오줌을 많이 버리고 난 다음에는 다시 농도가 높아져서, 농도가 원래대로 회복되어져서 높아져서 원상태로 돌아갔기 때문에 오줌량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1과 2 중에 우리 몸의 농도는 어디가 더 높겠어요? 2가 높겠죠. 그래서 혈장 삼투압 2가 높은데 1에서가 높다라고 했으니까 이 내용도 잘못된 내용이 돼서 맞는 건 기억 하나만 맞겠죠. 다음 문제 9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건강한 사람의 혈액량이 평상시일 때랑 기억일 때, 자, 혈장 삼투압에 따른 호르몬 X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고요. X는 뇌하수체 후엽. 자, X, 그리고 ADH를 의미하는 겁니다.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어지는. 자, 그리고 혈액량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또 혈장 삼투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항이뇨 호르몬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 또 중요한 게 이제 기억이 평상시에 비해서 혈액량이 증가했을 때냐, 감소했을 때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조건에 해당이 되는 거냐, 그걸 찾아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ADH는 항인 호르몬으로 소변량을 줄여주는 호르몬이라고 했죠. 어떻게? 콩팥에서 수분을 재흡수된 물이 혈액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얘는 혈액량을 증가시켜주는 호르몬이에요.
혈액량을 증가시켜주는 호르몬이다. 자, 그러면 지금 혈장 삼투압에 따라서 농도가 높아지면 물을 보충해줘야 되니까 ADH가 분비가 늘어나는 건 알겠죠? 평상시나 기억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둘 다 동일한데 이제 같은 혈장 삼투압일 때 평상시냐 기억이냐에 따라서 ADH 농도가 달라지는 그 값은 혈액량이 평상시에 비해서 증가했느냐 감소했느냐 이 차이인 거죠. 그러면 P1일 때 비교해보면 평상시에 비해서 ADH의 농도는 기억이 더 적네. 그럼 평상시보다 혈액량이, 자, ADH는 혈액량을 증가시켜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럼 증가는 왜 필요한 거죠? 부족할 때 증가시켜야겠어요? 많을 때 증가시켜야겠어. 우리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니까 부족하면 증가시키고 많으면 증가시키는 걸 막아야겠죠. 그래서 혈액량을 증가시켜주는 호르몬이 평상시보다 적게 나왔다는 얘기는 증가가 더 필요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혈액량이 평상시에 비해서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비해서 증가한 상태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찾으면 이제 콩팥은 항인 호르몬의 표적기관 맞죠? 자, 기억은 혈액량이 감소했을 때 아니고 증가했을 때고요. 자, P1일 때 수분의 재흡수량은 평상시일 때보다 기억일 때가, 자, 수분의 재흡수는 ADH가 해주니까 기억이 평상시에 비해서 ADH가 더 적게 나왔죠. 그러면 재흡수 역시도 더 적게 일어나니까 많은 거 아니겠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 하나만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자, 혈당량 조절에 관여하는 중추 X에 의한 호르몬 분비 경로를 나타낸 겁니다. 자, X가, 자, 우리 일단 호르몬의 분비 조절 중추는 간내 시상 하부였죠. 근데 얘가 정확하게 맞는지 한번 좀 살펴보고요. 자, 경로 A를 통해서 이자섬의 알파세포, 베타세포. 자, 이자섬의 알파세포는 글루카곤을, 베타세포는 인슐린이 분비되어지는데 이 분비 조절은 신경에 의해서 분비 조절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알파세포는 교감신경이 자극하고요. 자, 부신에서 또 에피네프린. 부신은 속질과 겉질 둘 다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에피네프린은 속질에서 분비되어지고 부신 속질 역시도 신경, 교감신경에 의해서 조절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내용 살펴본 다음에 맞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 X는 뇌하수체 전염자 호르몬의 분비 조절 중추는 관내의 시상 하부고요. 자, 경로 A는 부교감신경이 아니라 교감신경에 의한 것이고 경로 B 역시 호르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신경, 교감신경에 의한 경로인 것이고요. 혈당량이 높아지면 낮춰야 되죠.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되어져야 되죠. 자, 기억의 분비량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 인슐린, 니은의 분비량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호르몬 니은의 분비량은 자, 신경에 의해서 조절을 받지만 어쨌거나 얘가 니은이 됐건 어떤 게 됐건 나오면 충분히 나오게 되면 더 이상 분비하지 마라 라고 신호로 작용하니까 그래서 멈춰 주세요라고 작용하니까 피드백, 음성 피드백으로 분비 조절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건 5번이 되겠고요. 자, 이어서 11번도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혈중 ADH의 농도에 따른 니은의 삼투압에 대한 기억의 삼투압. 니은과 기억이 뭔지 안 주어졌어요. 니은의 삼투압에 대한 기억의 삼투압. 그 B를 나타냈는데 기억과 니은은 각각 혈장과 오줌 중 하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는 정상인이 1리터의 물을 섭취한 후에 시간에 따른 혈장과 오줌의 삼투압. 아까 전에는 물 마시고 나서 오줌 생성량에 대해서 오줌 생성량 그 그림이 기억나나요? 이렇게 오줌 생성이 이렇게 일어났었죠. 오줌 생성량 물 먹기 전에 비해서 오줌이 많이 늘어났었죠. 그리고 감소한 이 변화에 얘는 이 그래프가 그 자료에서 오줌 생성량이 아니라 삼투압 오줌과 혈장의 삼투압 오줌의 삼투압을 그대로 나타낸 그래프가 되겠네요. 좀 하나씩 살펴보면 자, 먼저 ADH 농도에 따른 니은의 삼투압 분의 기억의 삼투압이라고 주어졌는데 기억과 니은이 각각 혈장인지 오줌인지 찾아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자, ADH 나왔을 때 이것과 관련된 얘기 오줌량을 줄여준다. 어떻게? 오줌량을 줄여 콩팥에서 수분을 재흡수해서 그러면 오줌의 농도 삼투압은 증가시키는 호르몬이 되겠죠. 그리고
물을 재흡수해서 혈장으로 흡수하니까 혈장의 농도는 감소하는. 그래서 혈장의 삼투압은 감소시켜주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자, 오줌 농도 삼투압은 증가하고 혈장 삼투압이 감소하면 자, 만약에 니은이 오줌의 삼투압이라면 분모값은 증가하고 기억, 혈장이라면 감소하면 분모는 증가하고 분자가 감소하게 되면 값은 점점 작아지겠죠. 근데 이건 ADH 농도가 증가할수록 값이 증가하니까 요 증가하는 값이 분자에 있는 얘가 오줌, 기억이 오줌의 삼투압이 되겠고요. 니은이 혈장의 삼투압이 되어야 분모값은 줄어들고 분자값이 늘어나서 그 값이 증가하는 그러한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 찾아봤고요. 보기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상하부는 ADH의 분비를 조절한다. 간내 시상하부가 호르몬의 분비 조절 중추 맞았고요. 자, 니은은 오줌이 아니라 혈장의 삼투압이 되는 것이고요. 자, 디귿 오줌 생성량분의 혈중 ADH 농도를 따져보면 자, 구간 1과 2의 분모 분자를 각각 비교해 봅시다. 오줌 생산량은 자, 물을 마셔서 1이 되면 오줌량이 늘어나고 그리고 2에 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서 오줌 생산량은 1일 때가 더 많죠. 분모값은 1이 크고 그리고 ADH는 자, 물을 먹으면 우리 몸의 농도가 낮아지니까 재흡수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ADH 농도가 감소했다가 ADH 농도를 여기다 표시해 보면 정상에서 물을 섭취하게 되면 ADH 농도가 감소하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오줌이 많이 생길 때는 ADH 농도가 감소한, 적은. 그래서 1이 분자값이 2보다 작으니까 자, 분모는 1이 크고 분자는 작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값은 누가 크다? 분모가 작고 분자가 큰 2가 크죠. 그래서 1에서가 더 크다라고 잘못됐으니까 디귿은 잘못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 하나만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표는 사람 몸을 구성하는 각 기관의 특징을 나타낸 겁니다. A와 B는 이자와 콩팥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간에 대한 특징은 제가 비워뒀고요. 인슐린을 분비하는 건 이자와 콩팥 중에 이자가 되겠죠. 그리고 항인효 호르몬의 표적기관, 항인효 호르몬은 콩팥에서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시켜 주니까 콩팥이 B가 되겠죠. 자, 그러면 보기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되어지는 기관은 암모니아를 요소로 전환시키는 기관은 간이죠. 그래서 가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A 이자는 인슐린, 글루카곤처럼 호르몬을 분비하기도 하지만 이자액 소화 효소를 분비하기도 하고요. 자, 항인효 호르몬은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어지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모두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우리 호르몬에 관련된 내용하고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좀 연관이 되어 있고 기관계랑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좀 한번 살펴봤고요. 자, 13번. 자, 이런 유형 또다시 나왔죠. 자, 근데 이 유형은 조금 유의 깊게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이걸 좀 찾아서 연결하는 게 조금 지금 선생님이 2대 놓고 전환시키면서 보느라고 조금 확대가 필요할 때 같은 경우에 카메라가 잠깐 안 들어와서 선생님이 지금 카메라를 왔다 갔다 전환하면서 하느라고 혼자 다 하려니까 조금 좀 어려움이 있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좀 이해해 줘야 될 게 자, 한쪽 카메라가 좀 안 나와서 잠깐 멈췄었어요. 자, 혼자서 이것저것 막 전환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조금 환경이 열악해서 여러분들 과학실에 지금 칠판이 교실에 있는 칠판도 그렇고 칠판이 이렇게 곡선이에요. 곡선이다 보니까 카메라로 이렇게 찍으면 조금 기울기가 안 맞아 있어요. 그래서 화면을 최대한 균형을 맞춰서 녹화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이해하고 좀 기울어져 있어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부터는 지금 2번부터는 찍으면서
좀 이렇게 확대, 그냥 큰 모습만 보여주면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서 좀 이렇게 확대가 필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전환해가지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이어서 13번. 요 문제 하다 그랬죠?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 기억,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거, 어떤 게 기억, 니은, 디귿인지 모르고요. 호르몬 인슐린, 글루카곤, 에피네프린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내용에 특징에 해당하는 주어진 요소들을 각각 연결시킨 다음에 어떤 게 어떤 것인지 매칭을 좀 시켜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인슐린과 글루카곤과 에피네프린 중에 먼저 부신에서 분비되어지는 건 에피네프린 하나죠. 에피네프린 하나가 되겠고요. 자,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글루카곤과 에피네프린 두 가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순환계를 통해 표적기관으로 운반되는 것은 에피네프린, 글루카곤, 인슐린 셋 다 모두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당이 되어지고 이제 표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주어진 게 A는 모르고 기억을 모르고요. B는 니은을 모르고 C는 디귿을 모르고 주어진 건 나머지는 OX 이렇게 주어진 이걸 보니까 어떤 게 어떻게 있는지 확 바로 찾아지지는 않는데 자, 어쨌거나 보니까 기억이 됐건 디귿이 됐건 A의 기억이 O가 됐건 디귿의 C가 O가 됐건 일단 기억과 디귿 둘 중에 하나는 얘가 되겠죠. 모두 호르몬 세 개가 모두 그 특징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여기가 X면 여기가 O고 여기가 X면 여기가 O가 돼서 나머지가 두 호르몬에 해당하는 얘가 되는 것이고 확실한 건 얘 부신에서 분비된다. 얘가 니은이 된다라는 거. 요게 찾아지게 돼요, 먼저. 그러면 니은에 해당하는 건 에피네프린만 그에 해당하니까 C가 에피네프린이 되는 것이고 B의 물음표는 X라는 게 확인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찾아져야 이제 A하고 B 그리고 기억과 디귿이 각각 연결이 되어지는데 자 그러면 자 C는 에피네프린이어서 세 가지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고 디귿이 모든 호르몬이 갖는 특징이 되니까 순환계를 통해서 표적기관으로 운반되는 얘가 기억이 되는 것이고 혈당량 증가가 기억이 돼서 여기가 X, XO 이것까지 다 찾아지는 내용. 그래서 A는 디귿만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인슐린, B가 글루카곤이라는 게 찾아지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자, 기억은 혈당량을 증가시킨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B는 글루카곤이니까 간에서 글리코젠 분해를 촉진하는 거,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거 맞겠죠. 그리고 C, 에피네프린이다. 맞는 내용. 그래서 맞는 거,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이어서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 사람의 몸에서 분비되어지는 호르몬 세 종 A, B, C에 대해 각각의 분비 기관도 나타냈고요. 자, A, B, C는 티록신, 글루카곤, 항이뇨 호르몬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갑상샘에서 분비되어지는 호르몬을 좀 살펴보면 자, 갑상샘에선 티록신이 분비되어지니까 자, B가 티록신에 해당이 되어지겠고요. 자, A는 분비기관도 모르고 기능도 정확하게 안 나왔으니까 모르는데 자, C를 보니까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를 촉진해주는 호르몬이니까 자, 얘는 ADH 항이뇨 호르몬이 되겠죠. 그리고 분비기관은 뇌하수체 후엽이 되어지겠고 그럼 나머지 하나가 A가 되니까 A는 글루카곤이 되겠죠. 분비기관은 이자섬에 정확하게 알파세포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리고 글루카곤이 하는 일은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보기 있는 내용을 보면 간에서 글리코젠의 분해를 촉진해서 글리코젠을 분해시켜서 포도당으로 전환시켜주는 거, 글루카곤의 작용, 기능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니은 ADH 항이뇨 호르몬을 분비해주는 분비기관은 뇌하수체 후엽이지 이자 아니죠. 그리고 B, 티록신의 분비는 자, 티록신이 됐건 다른 호르몬들이 됐건 자, 분비 조절, 음성 피드백에 의한 분비 조절 맞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 디귿이 되겠네요. 5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자, 그림은 정상인에게 저온 자극과 고온 자극을 주었을 때 기억의 변화를 나타냈는데 자, 기억은 근육에서의 열 발생량, 열 발생량 또는 피부 근처의 모세혈관에 흐르는 단위 시간당 혈액량.
자, 피부 근처의 모세혈관에 흐르는 단위시간당 혈액량은 열 발산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래서 기억이 열을 발생시키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열을 생산하느냐 또는 외부로 열을 방출하느냐, 이 두 가지에 해당하는 둘 중에 하나 어떤 것을 해당하는지 찾아보라는 얘기인 건데, 자 보니까 저온 자극이 주어졌을 때는 값이 떨어지고 고온 자극이 주어졌을 때 값이 증가하는 거. 자, 고온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열이 발생하게 되죠. 열이 발생하게 되어지게 되면 열을 방출해야 되니까,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열을 방출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자 기억은 열 발산량이라는 게 확인이 되어지죠. 저온 자극 추울 때는 떨어지고 더워질 때, 체온이 올라갈 때 체온을 낮추기 위한 열을 발산하는 양을 증가시키는 값이니까 얘는 열 발산량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보기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자 기억은 근육에서 발생하는 열 발생량 아니죠. 발산량인 것이고요. 피부 근처 모세혈관에 흐르는 단위시간당 혈액량, 이 기억 값이 그 값인 거죠. 그래서 그 혈액량은 T2일 때가 요만큼이고 T1일 때가 요만큼이니까 T2일 때가 많은 거 맞겠죠? 자 그리고 체온 조절 중추는 체온을 비롯한 항상성의 조절 중추 간내 시상하부,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맞는 건 니은 디귿. 자 이어서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저온 자극이 주어졌을 때 일어나는 체온 조절 과정의 일부를 나타냈어요. 자 저온 자극이 주어졌네. 그랬을 때 뇌하수체 전엽을 통해서 갑상샘이 자극받고, 갑상샘에서 분비되어진 호르몬 기억, 물질 대사를 증가시켜준 호르몬, 자 이제 지겹죠? 팍팍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겠죠. 갑상샘에서 분비되어지는 호르몬 티록신, 물질 대사를 증가시키고요. 그리고 척수를 통해, 척수에서 뻗어져 나오는 신경 A를 통해 피부 혈관에 혈관이 수축되어지는 것, 그래서 신경 A는 교감신경이 되겠죠. 교감신경을 통해서 피부 근처 혈관을 수축시키면 피부 근처로 흐르는 혈액을 차단시켜서 열을 발산하는 양을 감소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자 티록신 맞고요. 자 A는 교감신경, 중추 척수로부터 기관으로 전해지는 원심성 신경 맞죠? 바깥쪽으로 나가는, 자 피부 혈관의 수축으로 열 발산량은 피부 근처로 도는 혈액을 차단시키니까 열 발산량이 증가가 아니라 감소가 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 니은 두 가지가 되겠죠. 이어서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온 자극이 주어졌을 때 신경과 호르몬에 의해 일어나는 체온 조절 과정을 나타낸 내용이네요. 자, 저온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체온 조절 중추, 자, 항상성의 조절 중추는 간내 시상하부라고 했죠. 자, 간내 시상하부에서 교감신경을 통해서 잇모근을 수축하게 되면 털을 세워서 공기의 흐름을 차단한다든지, 아니면 땀샘을 막아서, 땀구멍을 막아서 땀의 분비를 억제해서, 자, 잇모근 수축과 관련된 일은, 자, 열을 발산시켜주는, 방출해주는 양을 감소시켜주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TRH, 뇌하수체 전엽으로, 자,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을 분비시키고요. 그 호르몬에 의해서 뇌하수체 전엽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분비시키면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분비되어져서 티록신이 물질대사, 이화작용을 촉진시켜주면 물질대사를 촉진시켜서 열을 발생하는 발열량을 증가시켜주는 작용, 그리고 피드백에 의해서 음성 피드백으로 분비량을 조절해주는 내용이 되겠죠. 자, 이와 관련된 보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 체온 조절 중추 간내 시상하부 얘기했죠?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잇모근이 수축되어지면 열 발산량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 그쵸? 피부 근처로 공기 흐름을 차단해주고 땀의 생성을 억제해서 열 발산량을 감소시켜주는 내용이 되겠고요. 혈중 티루신의 농도는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조절되는 내용, 맞는 내용. 맞는 건 기억, 디귿이 맞는 내용이 되겠죠. 18번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사람에서 시상하부 온도에 따른 기억을 나타냈다. 자, 시상하부 온도에 따라 라고 주어지니까 또 뭐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을 텐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우리 몸의 온도, 체온의 변화에 따라 기억값이 달라진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기억값은 근육에서 발생하는 열 발생량이냐, 열 생산량이냐, 또는 피부에서 방출하는 열 발산량이냐. 자, 그래서 우리 몸의 온도 변화에 따라 열을 생산하는 양이냐 아니면 방출하는 양이냐, 이걸 알아두면 되는데, 자, 온도가 증가할수록 값이 증가하네. 자, 체온이 상승할수록 체온을 떨어뜨려 줘야 되죠. 그럼 체온이 상승할수록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증가해야 되는 것은 열을 발산하는 열 방출량, 기억은 그래서 열 방출에 대한 값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는
저온 자극이 주어졌을 때 시상하부로부터 교감신경 A를 통해서 자, 교감신경이 작용하면 피부 혈관 수축을, 피부 근처에 있는 혈관을 수축해서 열 발산량을 감소시키게 되는 거죠. 얘는 열 발산과 관련된 작용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관련된 보기 내용을 보면 기억은 피부에서 열 발산량, 그치, 방출하는 열 발산량 맞고요. 자, A의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어지는 자, 교감신경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는 아세틸콜린이 아니라 노르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지는 거니까 잘못됐고요. 자, 피부 근처의 모세혈관으로 흐르는 단위 시간당 혈액량. 자, 피부 근처로 흐르는 혈액량은 자, 발산할 때, 방출할 때 더 많이 흘러야겠죠. 그래서 T2일 때가 더 많다. T2일 때가 많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 디귿이 맞겠네요. 자, 계속해서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추울 때 일어나는 체온 조절 과정을 나타낸 겁니다. 자, 추울 때 저온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자, 신경을 통해서 부신 속질, 자, 교감신경을 통해서 부신 속질에서 호르몬 B, 에피네프린이 분비되어지겠죠. 그리고 갑상샘에서는 자, 티록신이 분비되어져서 물질 대사를 이화작용을 촉진시키겠죠. 자, 그래서 기억은 부교감신경 아니고요. 교감신경이 되겠고요. 자, A는 티록신은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거 맞는 내용이 되겠고, 자, 티록신 A와 B, 티록신과 에피네프린은 기량작용 아니죠. 기량작용은 하나의 기관에 서로 다른 작용. 글루카곤과 인슐린이라든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량작용인 거지. 티록신과 에피네프린은 전혀 다르게 다른 표적기관에게 물론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서로 다르게 작용하는 거니까 잘못된 내용. 그래서 맞는 건 니은만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계속해서 20번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당량 조절 과정을 모형으로 나타내는 좀 옛날 문제여서 좀 이렇게 옛날에 다뤘던 내용이긴 한데 좀 살펴보면 자, 혈당량 조절에 대해서 이제 모식적으로 모형으로 한번 이렇게 실험한 내용인 거예요. 자, 혈관과 4개의 기관 모형이 나타났고요. 사탕, 깃발, 사탕을 포도당으로, 깃발을 호르몬 X로 비유해서 한 거죠. 자, 먼저 첫 번째 혈당량 감소와 관련된 내용은 자, 혈관에서 심장으로 혈당량이라는 것은 혈관 내 혈액 속에 들어있는 당, 포도당의 양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사탕이 포도당에 해당하는 거니까 혈관 안에 들어있던 사탕이 심장으로 3개, 뇌로 2개 이동하면 혈관 안에 들어있는 사탕, 포도당의 양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혈당량이 감소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 그에 따라서 혈당량 조절 호르몬이 작용으로 혈관 위에 사탕수가 적어진 만큼 깃발을 간으로 옮긴대요. 간의 작용. 이제 표적 기관이 간이 되겠죠. 간으로 작용하게 되면 이 깃발의 작용만큼 사탕을 간에서 혈관으로 옮기게 되면 이 깃발의 작용, 이 호르몬의 작용은 간에 존재하는 사탕을 혈관으로 옮겨주게 되니까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그래서 기억은 혈당량 증가와 관련된 내용인 것이고 요 깃발은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호르몬과 관련된 그런 호르몬이 되겠죠. 그래서 이 호르몬 X는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호르몬, 이자에서 분비되어지는 호르몬 글루카곤에 해당이 되어지겠죠. 자, 그러면 보기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자, 간은 호르몬 X, 지금 호르몬 X 깃발이 간에 작용해서 작용시켰으니까 표적기관이 맞겠고요. 혈당량 증가, 자, 깃발이 간만큼 간에 있는 포도당이 혈관으로 이동해서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내용 맞겠고요. 그래서 호르몬 X는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호르몬 글루카곤이 맞겠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는 내용이 되겠죠. 이어서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정상인에서 일정 시간 동안 시간에 따른 혈당량과 호르몬 X의 혈중 농도를 나타낸 겁니다. 좀 그림을 확대할게요. 자, 식사하고 난 다음에 혈당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호르몬 X의 농도도 증가하게 되네요. 자, 호르몬 X는 혈당량이 증가함에 따라 농도가 증가한다. 혈당량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는 혈당량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선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작용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호르몬 X는 누구겠어요? 혈당량을 감소시켜주는, 혈당량이 증가함에 따라 분비되어지는 혈당량을 감소시켜주는 호르몬
인슐린이 되겠죠. 그래서 호르몬 X는 인슐린이 되겠고요. 자, 인슐린을 분비하는 이자에서 분비되어지는 글루카곤도 같이 얘기하면,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감소시켜주는 호르몬이니까 식사 전에 농도가 높다가 혈당량이 증가되면 감소할 것이고, 감소했다가 다시 줄어들게 되면 다시 증가할 것이고, 다시 식사하게 되면 감소할 것이고, 뭐 이런 변화가 일어나겠죠. 자, 이걸 참고로 한 다음에 자, 이제 보기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X는 자, X 인슐린이니까 인슐린은 혈액에서 간세포로의 포도당의 이동을, 자, 혈액에서 간세포로 이동하는 거니까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작용 맞죠. 그러니까 인슐린의 작용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글루카곤의 혈중 농도는 글루카곤, 인슐린이 아니라 글루카곤의 농도는 T2일 때가, T2가 여기 있네요. 혈당량이 높아졌을 때, 여긴 다시 글루카곤의 농도는 혈당량을 높여주는 호르몬이니까 혈당량이 높았을 때는 낮겠죠. 그래서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높다라는 건 잘못됐죠. 농도가 낮은 농도를 유지하겠고, 자, 이자에 연결된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교감신경은 글루카곤의 분비를 촉진시키죠.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거 아니죠. 잘못됐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 하나만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이어서 2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은 이자에서 분비되어지는 호르몬 두 가지. 자, 글루카곤과 인슐린에 대해 혈당량 변화에 따라 농도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 자, 간은 혈당량이 증가, X는 혈당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자, 증가하게 되면 혈당량을 감소시켜야 되고 감소하면 증가시켜야 되는데 얘는 혈당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줄어드네요. 원래 혈당량이 증가하면 인슐린은 증가하고 글루카곤은 감소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X는 글루카곤에 해당이 되겠고, 자, 나가 혈당량이 증가함에 따라 호르몬 Y가 증가하니까 얘는 낮추기 위한 인슐린이 되겠죠. 그래서 X는 글루카곤, Y는 인슐린이 되면, 자, X는 이자에 글루카곤은 알파세포에서 분비되는 거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X는 혈액에, 자, 글루카곤은 혈액에서 조직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 자, 혈액에서 조직세포로 포도당이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 혈액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이 줄어드니까 혈당량이 감소되는 거니까 얘는 인슐린의 작용이지 글루카곤의 작용은 아니겠고요. 자, 교감신경의 흥분은, 교감신경은 글루카곤의 분비를 촉진시키죠. Y의 분비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X의 분비를 촉진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 하나만 되겠고요. 자, 이어서 23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자, 그림은 호르몬의 분비 조절 방식 중 하나를 나타낸 겁니다. 자, 보니까 시상하부에서 내분비샘으로 A를, 또 내분비샘에서 또 다른 내분비샘으로 B를,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이런 분비는, 자, 시상하부에서 어떤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방출 호르몬, 조절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그게 받아서 자극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자극받은 내분비샘이 호르몬을 분비하는, 이와 같이 분비되어지는 것은 갑상샘에서 분비되어지는 뭐 티록신이라든지 부신 겉질이라든지 방출 호르몬, 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되어지는 그런 호르몬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에 대한 보기 내용을 좀 살펴보면, 부신속질은, 자, 부신속질은 교감신경, 신경에 의해서 조절받는 거니까 나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고요. 자, B는 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자극하고 그 결과 나오는 거, 기량작용 아니죠. 기량작용은 서로 반대되는 작용이라고 했고, 얘는 인과관계에 있는 것이고요. 혈액 내에 C의 농도가 증가하면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A의 분비량은 억제, B의 분비량도 억제, 분비가 억제되는 거. 그래서 맞는 건 디귿 하나만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그림은 사람의 혈당량 조절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겁니다. 자, 고혈당일 때 호르몬 A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시켜주네요. 포도당을 줄여주는. 그래서 얘는 혈당량을 감소시켜주는 호르몬이니까 인슐린이 되겠고요. 글씨가 안 보이려나? 자, 인슐린의 작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호르몬 B 같은 경우에는, 자, 저혈당일 때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시켜 포도당의 양을 늘려주는 얘는 그래서 글루카곤이 되겠죠. 그래서 인슐린과 글루카곤.
자, 그러면 보기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당량의 조절 중추는 시상하고 맞는 것이고요. 호르몬 A는 인슐린, B가 글루카곤, A 글루카곤 잘못됐고요. 호르몬 B 글루카곤의 혈중 농도가 증가하면 자, 혈당량은 증가되는 거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맞는 것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정상인에게 공복 시 포도당을 투여한 후 혈당량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 X의 혈중 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고요. X는 이자에서 분비되어진다. 자,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나온 거. 자, 포도당이 투여되어지게 되면 투여한 포도당 때문에 혈당량이 증가하겠죠. 그럼 혈당량이 증가함에 따라 호르몬의 농도가 증가하는 거. 혈당량을 낮추기 위한 호르몬 X는 인슐린이 되겠죠. 인슐린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혈중 글루카곤의 농도는 자,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반대이니까 T1일 때가 자, T1일 때 인슐린의 농도는 이 포도당의 투여처럼 와 함께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요. 글루카곤은 반대니까 자, T1일 때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은 것이니까 자, T1일 때가 높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혈당량은 T3일 때보다 T2일 때가 자, 혈당량은 포도당 투여와 함께 이 호르몬 X의 농도와 같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T2일 때가 높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X, 인슐린은 이자의 알파 세포에서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베타 세포에서 분비되는 거니까 맞는 건 기억, 니은만 맞는 내용이 되겠죠.